이번 영상에서는 프랑스의 성곽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보방의 요새시설은 프랑스의 국경선을 따라 12군에 요새화된 건물과 유적지를 말합니다. 보방의 요새시설에는 루이 14세의 공학자 에스 버스팅, 레프레스터 시니어 디 보방의 가장 뛰어난 작품들입니다. 12군의 연속유산에는 보방이 세운 마을들, 성들, 도시 성벽, 성탑들이 포함되는데요. 산악요새, 항구, 산악포대, 2개의 산악통신 구조물들도 있습니다. 보방 요새시설은 전형적인 서양 군사 건축의 고전주의적 절정을 증명하는 유산이라고 평가받는데요. 19세기 중반까지 유럽을 비롯한 여러 대륙의 요새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08년도에 세계유산에 등재된 보방의 요새시설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등재되었어요. 기준 1 보방의 작품은 현대사회의 서구 군사 건축의 전형인 고전주의적 성체의 결정체임을 증거하고 있다. 기준 2 보방은 성체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보방의 군용 건물을 표준적 모델로서 모방하였고, 러시아와 터키는 보방의 이론과 사고를 보급하였으며 극동지역에서는 그의 성체 형태를 요새의 모델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보방의 작품이 가진 보편성을 증거하는 것이다. 기준 4 보방의 작품은 인간의 중요한 역사 시대를 보여준다. 보방의 정신은 군사전략, 건축, 건설, 토목공학, 경제적, 사회적 조직화에도 적용되었다. 건축가로서 본인의 이름이 건축물에 남겨지고 그 건축물이 세계유산이 되면서 본인의 이름으로 세계유산명이 지어지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은데요. 보방이라는 인물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방의 작품은 전 세계 군사 건축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하는데요. 보방은 이전의 전략 이론을 영토의 실제에 적용시켜서 합리적인 시스템의 성체로 구체화했다고 합니다. 보방의 성체라고 불리는 시타델은 각종 군사적 건물 및 진지를 둘러싸는 성벽 등을 포함한 조합체인데요. 17세기 유럽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증거라고도 하네요. 또한 이 건축 형식은 19세기 중반까지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등 중요한 역사적 시대를 증명한다고 합니다. 보방의 요새시설은 완전성과 진정성을 가지며 보방의 건축 작품의 다양한 면을 확인할 수 있죠. 보방의 요새시설을 다 둘러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2군데를 돌아볼 예정입니다. 먼저 몽도팽 만트도핀으로 가시지요. 보방에 의해 1692년에 건설된 신도시 몽도팽은 디랑스 강과 기일강의 합류점을 내려다보는 고지에 위치합니다. 실제로 가보면 고원에 있는 느낌이 들어요. 도시화 작업이 완성되지는 못해서 미완성 건물도 일부 남아있는데요. 4개의 작은 섬들에만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1700년에는 건물이 20채 정도 세워지게 되었죠. 무기고 한 곳과 2개의 화약고, 여러 곳의 병영과 경비대 건물 등이 보방이 살아있는 동안 건설되었습니다. 보방이 1707년에 사망하기 때문에 노년까지 몽도팽의 건축을 계속 이어갔던 거네요. 벙커가 설치되고 오각보 사이를 잇는 성벽인 주벽 코어핀 이 작은 섬 같은 독립 외벽 테네일으로 강화된 로샹보 병영 케이슨 로천부는 1765년에서 182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18세기 말 레미초드 디아칸 장군은 1728년에 지어졌던 건물 자리에 저항보가 갖추어진 작은 반올보를 만들도록 했는데요. 저항보는 렐리듀트라고 하는데 방어적 요새 시설입니다. 전투 중 고립된 부대가 전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설인데요. 전형적으로 요새에서는 주성체가, 중세성에서는 주루가 저항보의 역할을 합니다. 요새 전면 바깥의 시설들은 1830년 이후에 지어진 것인데요. 1870년 이후 소규모의 변형이 이루어졌습니다. 무기고가 있었던 긴 측면부는 1940년에 폭격으로 소실되었고요. 1983년에 군사용 건물들에 대한 소유권이 민간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지금은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작은 마을이지요. 자, 그럼 저와 함께 몽도팽을 둘러보실까요? 여기가 몽도팽의 내부로 진입하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성벽이 굉장히 높죠? 주변에 경관이 있고요. 입구의 전면으로 독립 외벽 테네일이 있어요. 우리나라 성곽의 문을 보호하는 옹성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십니다. 유럽의 성곽은 대부분 주위로 해자를 파고 입구에 다리를 놓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어에 굉장히 유리해서 많이 사용하죠. 고대의 우리나라 성곽도 많이 사용했지만 지금은 남아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되네요. 가파른 산에 조성한 산성이 많았던 우리나라는 비교적 해자에 대한 의존율이 낮았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입구로 들어갑니다. 안내판이 우리가 몽도팽에 들어왔음을 알려주네요. 여기에 신기한 구조물에 대한 안내판이 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무슨 건물인지 감을 못 잡았어요. 앞으로 문화재를 보수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낡은 건물을 지나는데요. 건물들은 다 비어 있었습니다. 프랑스도 우리처럼 시골의 인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죠. C'est incroyable.
Sénégal, Alors, 18세기 말에 여기가 이제 그 까즈르면은 이제 우리나라 병사들이 있는 곳 있잖아요. 대문방, 매무신, 매문방, 네. 매문방 같은 곳인데 이걸로 변경된 지가 이제 1년 됐어요. 나무 자재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아까 공사하던 곳에 다시 들렸는데요. 원래는 이제 그 국방부 소속이었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지원을 안 해주려고 하니까 80년대까지 안 해주려고 하니까 이제 문화부가 맡아서 이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3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30억. 마을을 둘러싼 성곽을 보고 난 후 마을로 들어왔는데요. 아까 막사에서 보이던 구조와 비슷한 구조가 마을의 작은 집에도 있더라고요. 바로 이 집입니다. 마을이 참 조용하죠. 몽고팽 마을의 다양한 시설들을 볼 수 있는 지도입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보방의 요새시설 12개를 보여주는 지도고요. 이곳이 우리 일행이 머물던 숙소였는데요. 정말 옛날 호텔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전통 고택 숙박 혹은 민박 정도 될 것 같아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냉난방 시설이 전혀 없는 엄청 시골집입니다. 유럽은 신기하게도 모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시골인데도 별로 없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창문을 열고 자도 나방만 있지 모기는 별로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모기가 없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기 앉아 계신 분이 프랑스 보방요새의 권위자 니콜라스 교수님이신데요. 프랑스와 참 잘 어울리시죠? 저녁이 되기 전 요새를 좀 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파스텔 톤의 벽이 참 이쁘네요. 왼쪽에 건물이 지어지다만 성당, 오른쪽에 건물이 변기창인데요. 변기창부터 둘러보겠습니다. 앞에서 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참 튼튼하게 생겼죠? 예전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한 사진도 전시해 놓으셨더라고요. 이 사진도 그렇고요. 전형적인 시골 마을의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변기창은 지금은 몽고팽의 군사시설과 관련된 전시를 하는 공간인 듯 했어요. 루네트 디아칸이라는 성형 요새의 구조물 모형입니다. 아까 갔었던 막사의 목구조 모형도 볼 수 있고요. 몽고팽 요새의 모형도 볼 수 있습니다. 설명 좀 듣고 가실까요? 일단 처음에 이렇게 북쪽으로 하고 바로 마을이 있고 그 주위에는 이제 그 군사 건물들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교회고 나중에 볼 거고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이쪽에 있는데 여기 지금 평행해서 평행해서 있는 곳은 1940년도에 한 번에 폭격받아서 없어졌고 현재는 없어졌다고. 여기에다가 그 무기고를 설치한 이유가 계곡이 넓기 때문에 이쪽에서 공격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쪽에다가 위치했다. 여기 후드를 파였거나 무기고를 이쪽에 설치한 이유가 멀리서도 이제 공격 못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뭐 보시는 대로 도로가 넓고 이렇게 잘 조직되어 있는 게 이제 전쟁 시에 빠르게 이제 뭐 대포나 무기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아까 구명성이랑 다르게 이제 구명성 굉장히 좁았대요. 좁아서 이제 힘들었는데 여기는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고. 설명을 들으며 몽고팽 요새의 군사시설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도 볼 수 있었는데요. 감춰진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기는 화약고인데요. 오! 엄청 시원하네. C'est peut-être une vraie solution pour avoir des appartements climatisés. 여기 화약고라 그랬잖아요. 여기가 화약고인데 Ça ne pourrit pas parce qu'il n'y a pas beaucoup de monde et qu'il y aurait une autre orientation, ça c'est. Ouais, t'as raison.
Après, il faut le volume. Hein. Ouais. Et puis en termes de moyens, c'est vrai que... 몽도팽도 한 번에 보기엔 양이 많네요.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는 몽도팽의 해자를 따라 요새 곳곳을 둘러보겠습니다. 쉽게 구경하지 못하는 곳이니 2부도 놓치지 마세요. 프랑스의 세계유산 보방의 유재시설 그리고 몽도팽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1부에서 마지막에 관람했던 화약골을 지나면 이런 오솔길이 나오는데요. 작은 앞문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잘 안 보이는 말 그대로 앞문이네요. 앞문을 지나면 성벽 밖으로 길이 나오는데요. 언덕 위에 있는 요새마을 몽도팡에서 내려다 본 낮은 곳의 마을과 겹쳐져 있는 산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경관을 구경하다 보니 지금은 말라있는 해자가 보이는데요. 해가 저쪽으로 다리가 보입니다. 이 다리는 몽도팡 요새마을의 정문으로 연결되는 다리네요. 그런데 이건 뭘까요? 해자에 계단이 있네요. 계단이 해자 높이의 중간 정도밖에 없는 걸 보니 중간까지는 물이 차 있었거나 내려가는 용도가 아닌 계단이거나 일 것 같은데요. 이 해자에 지금은 물이 없지만 예전에는 있었던 걸까요? 궁금해지네요. 해자 옆으로는 우리나라 수원화성의 공심동과 비슷하게 생긴 시설이 있는데요. 옹성 같기도 하고요. 사람 크기와 비교하니 참 거대한 구조물이네요. 그 18세기 말까지 그 석축으로 된 그 다리 없었고요. 그 전에는 다 나무로 돼 있었던 겁니다. Then you have a characteristic bastioneted. 그리고 지금 이쪽은 이제 토대. 내가 같이 오니까 토대인데 이 토대 쪽에 이제 이렇게 그 이렇게 원형으로 지금 이제 직각으로 된 게 원형으로 돼 있는 그런 The most important place. 이제 산골로 돼 있으면은 그 여기 안쪽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불편한데 이렇게 커브로 돼 있으면은 안쪽에 세 개의 캐논이 있다고 위치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캐논 하나당 12명이 위치하는데 그 이렇게 이렇게 그 커브로 돼 있으면은 그 제한적인 움직임이 다 좀 이제 완화돼가지고 이런 그 디자인을 착각하고 있고요. 제일 그 디펜스가 제일 좋은 쪽은 이쪽 이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쪽 부분과 저쪽 부분. 여기가 몽도팽의 정문인데요. 해자를 둘러싼 여러 방어시설이 멋지네요. 다리 위로 올라왔는데요. 다리에 진입하기 전에 이런 시설을 통과해야 하네요. 자, 다리를 건너 정문으로 진입했습니다. 마을이 보이는데요. 정문에 대한 설명이 그려진 안내판이 보입니다. 다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놨네요.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도 있고요. 유럽의 성곽은 참 복잡해요. 정문의 안쪽은 이렇게 시계탑이 중앙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쭉 뻗은 길이라 멀리서도 시계탑이 잘 보이네요. 간단한 간식을 먹으니 밤이 되어 버렸네요. 이렇게 몽도팽의 밤은 깊어갔습니다.